예, 주말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키워드 정리해보면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.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불거지게 됐고, 최근 나스닥이 아주 강한데 12일 중에서 11일 올랐습니다. 다우는 나이키 영향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조금 소폭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. 반도체주는 계속 강한데 특히 램 리서치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,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정치적인 변수가 좀 제기가 된 게 있어서 이게 향후에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.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. 내용들 정리해 보면 이번 주 뭐 소폭 올랐죠. 뭐 S&P 500, 나스닥 다 1% 전후로 올랐고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 빠졌고 국제 유가는 이제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조심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시도가 좀 이어지는 주간이었고요. 특징적으로는 이제 애플이 이번 주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게 특징이었고, 나이키가 이제 주말에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간으로 11%좀 많이 빠진 종목이 됐고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6.2% 상승을 해서 반도체주 상승을 좀 주도했다.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주말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PC 물가죠. 전월 대비가 마이너스 0.1, 근원은 0.1 이렇게 나왔거든요.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기록한 거는 되게 오래간만이에요. 되게 오래간만에 마이너스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0.1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반갑게 봤고, 그다음에 전년비는 2.6, 근원은 3.2. 이제 차트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걸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연준의 목표 2%잖아요. 그런데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의 추세를 볼 때는 6%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속도로 이어지게 되면 아예 그냥 2% 밑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구나. 이제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PC 물가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귤이 10,000원이고 사과가 10,000원이었는데 귤이 20% 올랐어요. 가격이. 사과는 안 올랐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CPI에서는 그러면 지출이 어쨌든 2만 원으로 올랐겠구나. 이제 기존에 2만 원에서 22,000원으로 올랐겠구나. 귤을 12,000원 샀을 거고 사과는 10,000원이니까 그럼 CPI는 10%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. 그런데 PC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귤을 안 먹어버리고 사과를 2배로 샀을 거야. 그렇게 되면 지출은 2만 원, 2만 원 똑같잖아요. 이게 PC입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제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소비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PC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연준에서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PC가 더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에 2%대 PC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.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가 어쩌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시장을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고, 그 외 지표는 개인 소득이 0.4% 올랐고 소비 지출은 0.2%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비가 좀 덜 올라간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다 유지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.1%, 최근에 본 적 없는 숫자죠.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.9% 이렇게 나와서 물가는 내려가고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버티고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착륙이죠.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장의 특징이었습니다. 그리고 주요 이슈는 지금 이제 산트랠리 구간이다. 그러니까 이제 산트랠리 구간을 어느 구간을 얘기하냐면 마지막 5거래일부터 첫 2딜까지 요 7일 동안을 산타랠리 구간으로 보거든요. 근데 1928년도 이후에 이 기간에 1.7% 평균적으로 올랐고 상승 확률은 79%라는 거예요. 실제로 또 최근에 10년 동안 봐도 8번 올랐거든요. 그래서 대체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안 팔아도 되지 않나? 이런 주장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요소는 오늘 뭐 블룸버그 보도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 트럼프가 대선 결과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선 결과 지고 나서 그 불복하는 것 같은 어떤 행동들이 좀 있었잖아요. 막 지지자들이 의회 점거해가지고 막 폭동 일으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.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좀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면책 특권이 있다. 근데 이제 특검은 아니다. 그래서 이 면책 특권에 적용이 되는지를 빨리 판단해 달라. 이렇게 이제 특검이 대법원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
대법원이 이걸 거부를 했어요. 그래갖고 이게 이제 대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.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금지해야 된다.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, 아니다. 뭐 이거 그때까지 시간 끌 거다. 이게 정치적인 혼란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. 또 워낙 트럼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. 오늘 시장이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다.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. 뭐 주요 종목으로는 나이키가 실적 전망을 좀 낮게 잡으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나이키 때문에 이제 비슷한 스포츠 의류, 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 다음에 램 리서치가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그러니까 종가로는 최고가는 아닌데 장중에 역대 최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조금 최근에 추세가 안 좋아요. 지금 거의 3조 달러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있을 정도로 내려오는데 지금 하락하는 날짜도 좀 많아지고 있고, 그래서 애플 주가가 다음 주에 만약에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죠. 그래서 3조 달러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또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관련된 데이터는 그 MSCI 한국 지수는 0.23% 빠졌고요. 야간 선물은 0.34% 올랐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더라면 강법 정도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정리해 보면 물가지표 안정이 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, 그러니까 금리 내려가고 그러면 또 지금 소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, 이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고, 그리고 빅테크가 주춤하지만 지수가 안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 같은 어떤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뭐 완만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거는 돈이 흔해진다, 신흥시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, 이런 해석이 되죠.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. 그런데 우리는 근데 사실 미국이 저렇고 우리는 저런 모양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,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배당락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이제 수급의 변화, 특히 중성주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오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종목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. 시기적으로는 그렇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의 차트는 이건 뭐냐면 그 주요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한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성과를 잘 냈냐 이걸 보는 건데, 그냥 S&P 500에 이제 투자한 게 제일 성과가 좋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, 캐나다 제외한 주요 선진국 ETF에 투자한 거, 다음에 이제 글로벌 하이힐드에다 투자한 거, 금 뭐 이런 순서로 돼 있는 거고,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현금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제 현금을 보유한 그거보다는 어디든 이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.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게 가장 성과가 좋았더라. 이제 이게 왜 하냐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막 그런 투자가 있고, 그래서 이제 머니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될 것 같다.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수치로 확인돼야 그게 또 되는 거니까 연초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이어지게 되는지, 아니면 뭐 밸류 부담 이런 것들로 프레임을 좀 바꾸게 되는지, 이런 것들 좀 연초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연휴 기간에도 방송은 매일 올려집니다. 이 방송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